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과 LGU 플러스 그리고 소울이 함께하는 번트맨 24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재국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뭐 날씨에 관한 말씀드렸고 10월 이제 시작이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와 오늘 날씨는 어떨까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 정말 눈이 즐겁다 그러잖아요. 바깥 세상을 이렇게 볼 때 하늘도 그렇고 맞아요. 지금 최고의 계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날씨에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번터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번터뷰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 훌륭한 선수를 저희가 많이 만나봤잖아요. 이 선수를 또 빼놓을 수 없어요. 그동안 너무 그리웠어. 곧 봤다, 정수빈. 경찰청 제대 이후에 화려하게 또 복귀해서 그렇죠. 흔히 보지 못했던 홈런도 막 때려주고요. 잠실 아이돌이 진화를 해서 그러니까. 그냥 또 잠실을 들썩거리게 만드는. 그리고 사실 경찰 야구단 갔다 와서 2군 투수들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응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자마자 지금 난리 났어요. 이 정도 타율에 홈런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잠실 아이돌 정수빈 선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재국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수빈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역을 축하드립니다. 좀 늦긴 했지만. 네, 감사합니다. 전역한 지 이미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너무 늦게 인사한 거 아닌가요? 이제 완전 일반인인데. 일반인이에요? 군기가 완전히 빠졌어 이제? 네, 갔다 온지도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1군 무대 밟고 게임 해보니까 어때요? 예전부터 이제 늘상 했던 경기여서 그런지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요. 2년이라는 그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져서 그렇게 크게 뭐 변화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수빈 선수 하면은 잠실의 아이돌이라는 닉네임도 있잖아요. 수빈 어린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경찰 군 문제도 해결하고 이제 더 이상 수빈 어린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2달 남은 것 같아요. 앞으로 2달 후에 그럼 잠실 아이돌을 이제 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2달 후면은 이제 제가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나이 30에 아이돌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후배들이 이제 원체 너무 이제 많아지고 그럼 저희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항상 인터뷰하면서 그 이제 부르는 게 있는데 잠실 할배. 그러면 누구 후계자 중에 누가 그래. 지금 그 아이돌 그럼 넘겨받아야 될까요? 투수 중에 덕주나 치국이 치국이 제일 아이돌 답지 않나. 아니 근데 제 느낌일런지 모르겠어요. 군 가기 전과 경찰 야구단 다녀온 이후에 최근에 몸을 보면 몸이 더 커진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때요?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더 적어졌다고 얘기하던데. 그래요? 그래요? 나만 그렇게 봤나? 군대에 갈 때랑 올 때랑 큰 차이가 없어서. 근데 살이 좀 더 빠졌어요. 빠졌어요? 전역하고 제가 쉴 틈 없이 계속 더 집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살이 조금 더 빠졌어요. 제대로 하고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솔직히 그 부대에 있을 때가 마음은 더 편하죠. 그렇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죠? 네. 그리고 그 저기 살은 빠지고 했는데 이제 얼굴을 보니까 수빈 어린이라고 이제 해야 되나? 뭐 이제 나이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아직도 좀 본인이 느낄 때는 어때요? 제가 느껴도 이제 옛날 사진을 봐도 네, 좀 늙었구나. 그렇죠. 내년 되면 이제 30살인데 그죠? 네. 근데 30살 같지 않아요. 내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가 한 번에 늙어가지고. 아직 뽀송뽀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빈 선수 이제 나이 이제 30이라고 그랬는데 결혼은 언제쯤? 결혼이요? 아직은 생각이 없고요. 일단은 여자친구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참 슬픈 이 만인의 연인이지만 한 사람의 연인이 또 되지 못한 또 이런 슬픈 또 스토리가 또 나오네. 슬프네요. 네. 이제 한 사람이 연인이 돼야죠 이제 그죠? 네, 근데 아직은 정신없이 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두산을 보면 하수군 야구 뭐 정수빈 선수가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내가 갔을 때 저 자리 내 자리가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 약간은 좀 불안감 그런 쪽에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저희 두산이란 팀이 어느 누가 빠져도 그 자리를 다 메꿔주고 잘해주고 또 새로운 선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불안했고요. 외야수 중에는 지금 건우나 재환이 형 같은 경우는 거의 그래도 주전으로 뛰고 있는데 다 잘 해주고 어느 누가 뛰어도 티 안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을 느껴서요. 그런 게 오히려 저한테 더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예전에 1군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것처럼 또 제가 주전으로 뛰어서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되게 굳게 먹었던 것 같아요. 경찰 야구단에서 배웠다, 느꼈다 이런 점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경찰청에서 이제 제가 폼도 많이 바꾸고요. 네. 여러 가지로 마음가짐도 많이 바뀌고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그 준비 단계였던 것 같아요. 부대에 있으면서 저희도 TV를 볼 수 있어서 TV를 보면서 이제 상대 투수를 좀 많이 파악을 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전역하면은 저도 바로 1군에 이제 합류한다는 생각을 하고 부대에 있으면서 TV 보면서 많이 공부했어요. 왜 저 바둑이나 장기도 직접 두는 사람보다 훈수꾼 눈에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TV를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야, 나 같으면 저렇게 할 텐데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1년 동안은 야구를 거의 안 봤거든요. 야구에 대한 걸 잊고 싶어서 네, 안 봤는데 이제 전역하기 전에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고 이제 새로운 선수들에 대한 정보도 얻고 그 2년 시간이 저한테는 진짜 정말 야구 인생에서 좀 반환점이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또 야구 하다가 안 되면 한 번 더 가면 되겠네요? 또 가기는 싫어요. 복귀한 이후에 딱 첫 타석에 나왔을 때 관중들의 반응 아직도 기억나죠? 네. 그때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나름 그러니까 팬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고 그 SK전 첫 타석 나왔을 때 팬들이 되게 평소보다 응원 더 많이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다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대만큼 저도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많이 그리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물을 만난 그러니까. 정말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2군에 있었을 때랑 1군에 있었을 때랑은 너무나 큰 차이여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긴장감 있는 걸 더 좋아해서 아마 1군 무대가 저한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타율이 3할 6푼 3리예요. 약간의 공백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경찰 야구단 가서 야구를 계속 했지만 1군 투수를 상대를 해본 거하고 또 2군 투수하고는 또 다를 건데 이런 기록이 지금 타율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들 놀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군에 있을 때 2군 투수들 상대하는 거랑 또 1군 투수 상대하는 거랑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네. 제가 상대했을 때 2군 투수가 오히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2군 투수 상대할 때는 좀 더 편하게 상대한다고 해야 되나? 뭐 여러 폼으로 되게 시도 많이 해서 그 상대 투수를 한번 해보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해보고 싶어서 2군 투수한테 여러 시도를 많이 해서 뭐 안타도 뭐 많이 안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1군에서는 이제 제가 타격에 대한 그 정립을 하고 이제 더 집중 있게 하니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경찰 야구단 갔다 온 다음에 홈런 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홈런 타자는 아니고 뭐 홈런 타자가 돼서 왔다고만. 그거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힘이 강해서 들었던 게 아니라 타격에 대한 좀 메커니즘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홈런이 나온 거지 제가 뭐 파워가 늘어서 홈런을 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게임 수를 놓고 보면 144게임으로換算을 하면 두 자릿수 돌파는 무난한 그러니까 그런 페이스예요. 2개 치고 끝날 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정수빈 선수 하면은 사실 기동력에 하고 뭐 남들보다 많이 뛰고 부지런한 야구잖아요. 기록을 보니까 올해 타율도 그렇지만 3루타가 올해까지 포함해서 52개더라고요. 네. 역대 4위 기록이에요. 네. 2011년에 3루타 1위고 뭐 그 전에도 뭐 2009년, 2010년에도 2위고 그러니까 2013년에 3루타 1위. 정수빈 하면 3루타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 들거든요. 잠실 야구장 쓰면서 그런 좀 혜택도 좀 본 것 같긴 한데 펜스의 공만 맞으면 3루타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2루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3루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많이 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홈런도 물론 짜릿하지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 선수가 막 정말 전력 질주해서 3루로 가서 마지막에 슬라이딩하는 그 장면을 보고 3루타 때 제일 짜릿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같은 스타일은 빠이빠이 뛰고 그런 스타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홈런을 치면 천천히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3루타를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수빈 선수 제가 중계할 때는 정수빈 선수가 3루타 치면 제가 중계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자, 우중간 완전히 빠졌습니다. 1루 돌아서 2루 돌아서 3루 간다. 3루. 이거 한 대여섯 번을 해줘야 돼, 내가. 숨이 차. 그래도 3루타를 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 홈런이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순간에 짜릿하지만 3루타는 가장 길게 짜릿하거든요. 소위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긴장되고. 거죠. 쪼는 맛이 있어, 쪼는 맛이.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실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정수빈 선수한테는 3루타가 아닌가. 예, 저도 그 목표를 세웠던 게 정준호 선배 100개라는 3루타에 넘어서고 싶은 그게 목표거든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남들이 못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름에 올리고 싶어요. 두산이 사실상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 가운데에서 또 정수빈 선수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시즌이 저희가 우승하고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지금처럼 잘 해서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리즈 갔을 때 제가 큰 경기에 좀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2015년 시리즈 MVP. 한국 시리즈 MVP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큰 경기에서는 더 긴장하지 않고 더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또 MVP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MVP는 정수빈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말아라.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네, MVP 한번 또 노려보겠습니다. 네. 그 사실 두산이 지금 왕조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우승을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한국 시리즈 나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4년이 지났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왕조에 한 방점을 찍는 아마 팬들도 그 기대를 크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희가 15년도에도 우승해서 그런 정상에 위치했는데, 근데 올해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올해 두산이라는 야구를 보면은 그때보다 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뭐 물론 방심할 수는 없겠지만은 꼭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빈 선수를 보면 번트 쪽에서도 일각견이 있잖아요. 그런 번트적인 그거는 감각은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본능적으로 이렇게 감각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순간순간에 그 위치 파악도 해야 되고 펀트 되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센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나는 거는 예전에 그 대구구장에서 번트를 대가지고 아, 예. 번트 안타를 사실상 만들어야 되는 거 거의 뭐 만들어졌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네. 나가지고 그때 게임이 서스펜디로 넘어가서 그 다음날 다시 시작을 했던 그런 게임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진짜로 무조건 안타였는데 네. 그날 정전이 되는 바람에 그 다음 날에 다시 경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저녁에.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14타석 무안타 친 것 같아요. 아마 그 경기 제가 했던 걸로 기억나요. 정전 경기. 아, 그때 이후로 타율이 좀 하락했어요. 어쨌든 역대급 그 저기 해프닝의 주인공이 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마 팬들 그 기억도 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역사 속에 또 이름을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저 허구현 해설위원이 정수빈 선수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젠 좀 말해봅시다. 무슨 관계입니까? 아, 관계는
그런 관계는 없는데요. 어. 20살 때부터 너무나 저한테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정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제대 선물도 받았죠? 핸드폰 보조 배터리인데 그 의원님 전용 배터리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네, 거기에 의원님 사인도 있고 제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없는 그 의원님의 그런 사랑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죠? 부담은 안 되고요. 네. 좋은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런 마음처럼 아마 팬들도 정수빈 선수를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근데 야구를 잘했을 때 얘기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다시 만난 팬들 더없이 반가웠을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팬들에게 반드시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좀 부탁드릴게요. 군대 가기 전에 16년도에 제가 너무 못해서 팬들한테나 또 제 스스로한테나 실망도 되게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 2년이라는 시간을 갔다 오고 저도 업그레이드 많이 해왔으니까 앞으로의 정수빈은 정말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좋은 모습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제가 2018년 한국 시리즈 MVP를 미리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즌 막바지고 이제 시리즈 남아 있습니다.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잘 해줄 거라고 믿고요.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여튼 또 정수빈 선수 목소리 들어서 좋고 끝으로 저희가 묻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많이 도움됐던 친구들이나 형들이나 뭐 누나도 있거든요. 네.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네. 아유, 또 정수빈 선수의 따뜻한 마음까지 바쁜데 또 이렇게 월요일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또 번트맨 또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제 이 펀트맨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요청이 돼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펀트맨 많이 시청해 주셔서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변함없이 이렇게 또 탱탱한 목소리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 만나다 보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수빈 선수가 그런 유형의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팬들도 좋아하는 그죠? 거겠죠. 네. 정수빈 선수를 보면 영혼까지 맑아지는 그런 그러니까. 기분이 들어요. 그냥 입에 그냥 미소가 막 생겨. 그렇죠. 근데 그 저런 작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야구를 하고 정수빈 선수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잖아요. 다이빙 캐치, 그러니까. 슬라이딩, 네. 그냥 빠른 발로 그냥 역주하는 그런 장면들. 야구의 재미를 또 다르게 이렇게 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예, 아무쪼록 잠실 아이돌을 끝까지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수빈 어리니까 다치지 않고 신나는 야구 계속 할 수 있도록 박수 쳐드리자고요. 이제 어리 2개월 남았대죠. 네, 저는 계속 그냥 부를 거예요. 수빈 어린이 화이팅!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눠야 될 시간 뻔톡인데요. 최근 야구 팬들 그리고 야구계 아주 뜨거운 감자죠. 네. 자, FA 상한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뭐 다각도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보통 어떠세요? 이재욱 기자가 생각할 때는 뭐 일단은 이 안이 나왔던 것 자체는 구단들이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구나. 서로 진짜 뭐 얼마 받고 얼마 더 뭐 이런 경쟁이 되다 보니까 구단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이제 그런 부분 하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마다 그룹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옛날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서로 이제 자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구단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또 측면으로서는 우리는 시장 경제 논리로 가야 되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4년 80억이라는 이 금액을 제한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느 세계 프로스포츠를 보더라도 존재하지 않죠. 사례가 없는 그런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정말 선수들의 몸값을 억제를 하고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 맞는 제도냐 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부를 붙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과연 그렇다면 좋아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의지야 초특급 FA라고 지금 다 주목을 그렇죠. 받고 있잖아요.
근데 80억 제한을 한대. 과연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FA라는 거는 자유계약 선수 제도잖아요. 네네. 어느 팀이든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더 많은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주는 팀을 가라.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자유계약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그런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구단에서는 이 몸값 상한선을 정해져 있지만 단년 계약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4년 80억이라 생각하지 말고 6년 계약도 할 수가 있다. 꼭 금액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게 80억 원이 영구 불변의 금액은 아니다. 얼마든지 선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후에 이 재협상을 해가지고 그 상한선을 또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겠다. 뭐 이 이야기인데 과연 뭐 한 번 만들어졌으면 그게 또 쉽게 바뀌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단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공론화 과정이 그러니까. 좀 생략이 돼 있었던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동안 올 시즌 내내 선수협과 KBO가 물밑에서 많은 작업들을 했어요. 서로 주고받는 부분들도 있었고 의견 조율도 하고 완벽한 제도는 없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깎아내면서 우리가 가장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들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개그 소재도 그게 있잖아요. 대화가 필요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쉽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이제 KBO와 선수가 될 수 있겠으나 팬들의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듣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물론 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바로 올해부터 한다 그러면 올 시즌 끝나고 나서 FA 되는 선수들이 바로 그냥 폭탄을 맞게 되고 마음의 준비도 없이. 맞아요. 그리고 또 물론 구단에서는 선수협이 그동안 주장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받아주겠다고는 했지만 다다음 달에 시행이 돼야 되는 제도를 지금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너무 급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노래 가사로 저는 제 마음을 대신할게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그럴 수 있니? 그래서 노래를 직접 해주셨으면 예. 그렇죠. 대화 필요하고요. 진짜 역지사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네. 네가 나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난들 너를 알겠냐. 그럼. 야 이게 우리가 잘 통하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은 FA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귀신도 피해갈 수 없는 솔픽 시간이다. 한번 보죠 또. 그렇죠. 10월 5일에는 두 게임밖에 없어요. 기아, SK, 두산, 롯데.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때쯤이면 어떻게 될지 뭐 저희 녹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아는 어쨌든 가을 야구도 가야 되는 뭐 확정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에 가면 기아 팬들이 많아요. 그런 분위기가 그죠? 그렇기도 하고 SK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쨌든 플레이오프 치킨 티켓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빨리 지어놓고 쉬어야 되거든요. 네. 마음이 급해요. 빨리 2위를 확정해놓고 여기도 어느 정도 좀 아픈 선수들, 피곤한 선수들 정비도 해야 되니까 그래도 기아가 좀 상승세를 저도 기아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붉은 기운, 두 팀 다 붉은 기운이 있군요, 그죠? 단풍이 들었네 그냥 문학구장에 단풍이 들겠네요. 자, 사직 두산, 롯데. 전 롯데로 가겠습니다. 롯데. 저는 이번 금요일 픽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두 팀을. 그렇죠. 두산은 사실은 이제 뭐 1위를 확정해 놓은 상황이니까 절박하게 승리를 뭐 따내려고 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부러 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는 뭐 롯데에 좀 커야 되지 않을까. 에이. 한 가지 이유는 또 부산까지 가는데 많은 선수들을 서울에 남겨두고 갈 것 같죠? 뭐 그럴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롯데가 이 게임은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경기 중에 뭐 빅매치를 굳이 꼽자면 저는 인천의 단풍을 인천에? 붉은 기운이 그냥 솟아오르는 문학이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가봐야 되겠구나. 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그렇죠. 고프가 없으면 뚝바라 바빠. 아유 아재 둘이 하니까 또 이런 맛이 있어. 이날 가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가서 그냥 회 한 접시 먹고 점심 때 여유만 있으면 그렇죠. 정말 가서 이렇게 단풍 구경도 한번 하면서 미치겠다. 야구 구경하고 하고 오면 그냥 좋다. 주말에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요. 자 역시 참여 방법 신한은행 서울 접속 이외 로그인 메인의 써니존 신한은 야구다 솔픽으로 이동 신한 베이스볼 파크 접속 솔픽하러 가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1대10 퀴즈 갑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은 투수가 등판할 팀은 자, 이런 얘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마운드가 털리는 팀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난타전이 또 벌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방망이는 좋은 팀들이잖아요. 저는 또 이쪽에서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네. SK가 털려야 되나요? 저희가 기아 승리를 예측했으니까. 근데 뭐 여러 뭐 개투 막 쏟아부어 가지고 점수를 막아내야 되는 그럴 상황도 생길 수도 있는 수도 거니까 있죠. 기아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다. 그렇게 그러고 싶어요. 저도. 여기는 불펜이 무조건 뭐 다 그냥 교체를 하면서만 나오지 않을까. 올인이에요. 진짜 아웃카운트 하나마다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뭐 여기 뭐 이대진 코치도 나오고. 그만큼 잡아야 되는 게임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SK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빨리 이기고 싶겠지만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수 쪽을 놓고 보면 기아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이미 열렸고 첫 주가 지나가고 실제로 정규 시즌을 볼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인트를 딸 날도 얼마 안 남았다. 맞다. 그렇다. 그렇죠. 솔피. 그죠? 그렇습니다. 가을은 수학의 계절 아닙니까? 네. 수학하고 좀 마음도 느긋하고 여유롭게. 그리고 제가 뭐 SNS도 올렸지만 10월은 또 놀기도 좋은 계절이고 사랑하기도 좋은 계절이고 하여튼 뭐 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뭘 먹어도 맛있고. 그럼요. 네. 가을을 만끽하십시다. 네. 가을과 함께하는 번트맨 24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